어제 제가 현재 여론의 추이를 봐서 보수의 승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론조사를 믿냐 어쩌냐 그럽니다. 저도 여론조사 안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 미국의 트럼프 선거나 브렉시트에서 여론조사를 안 믿는다. 특히 또 지난 총선에서 당시 노던 새누리당의 압승을 이야기하는 여론조사를 제가 상당히 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그렇게 여론조사를 부정하던 한경수가 이제는 또 여론조사를 갖다 대면서 보수의 승리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부분은요, 여론조사가 대중의 뜻을 반영하지 못할 때는 작동하지 않고요, 대중의 여러가지 정서와 뜻이 같이 움직여갈 때는 여론조사가 상당히 맞아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탄핵까지 이르게 된 이런 이 상황을 보면서 여론조사에 의해서 보수가 불리하고 승리가 불가능하다,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까지 오는 과정에서 보수가 보여준 행태,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준 행태, 지금도 길거리에서 탄핵을 기각시키고자 하는 행태들을 보면서 이것은 여론조사의 여러가지 내용이 그대로 관철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론조사가 여론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존의 박 대통령 이하 새누리당, 이제는 해체되었지만, 그리고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그리고 박 대통령을 살리고자 노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행동이 이번 대선을 물 건너가게끔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진다라고 강조하면서 문재인 편을 들려고 이러느냐. 제 방송을 오래 들으신 분들은 그게 아닐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진흙더미 속에서도 장미꽃이 피게 만들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한마디로 대선이 희망을 가지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절망을 가속화시키는 요소들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저는 이번 대선에 보수의 참패를 몰고 가고 있는 최대의 주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수차례 이야기했지만은 박 대통령은 보수를 끌어안고 자신의 침몰에 동반자로 하기보다는 보수 진영 전체를 향해서 나는 내 자신의 여러 하자로 인해서 간다. 내가 내 개인적으로 이 뒷감당을 하겠다. 하지만 보수는 나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존 보수의 상황에 대한 반성, 이렇게까지 이르게 된데 내 잘못도 있지만은 기존의 보수 정당과 기존의 보수의 리더들의 잘못도 매우 크다. 그래서 나를 밟고 그래도 보수가 새로운 전열을 정비하고 새로운 가치를 내걸어서 이번 대선에 한번 이기도록 도전을 하고, 설사 일이 잘못되더라도 이후에 보수의 전력을 보존해서 보수가 새로운 가치로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요, 상황이 이까지 절대 오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요, 역사적으로 분명히 자신의 행동에 대한 평가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망할 때 제대로 망해야 되고 망가질 때 제대로 망가져야 되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박 대통령 이하 자유한국당이 지금 사실상 박 대통령 살리자라는 쪽에 매몰이 되고 있고, 또 정가의 보도처럼 종북 척결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부패한 재벌의 부회장을 살리자고 태극기를 흔들고 있습니다. 태극기 그런데 흔들으라고 있는 거 아닙니다. 자, 지금 방법이 있는가? 매우 희박합니다. 그 방법을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지금 어제 놓은 각 정당의 지지율을 바탕으로 한 여론조사를 가지고 여러분을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당 지지율은요, 실질적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아니기 때문에
후보 지지율보다는 좀 더 냉정하게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자, 트럼프가 당선될 때 힐러리 부분에 대해서 언론과 여론조사 회사들이 과다 평가하고 높은 가중치를 주면서 실질적으로 이 당시에 트럼프를 지지하는 백인 노동자 계층을 지나치게 무시함으로써 여론의 향배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부분 힐러리가 된다라는 여론조사에 한마디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것은 조사의 샘플이나 가중치 이런 부분들, 또 그 여론조사를 분석하는 기법 등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대선이 끝날 때까지 가서 그 개망신을 당한 부분입니다. 자, 지금 국민의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라는 부분을요,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표는 어제 나왔던 리얼미터의 정당 지지율 표입니다. 자, 정의당은 4.5%가 나왔습니다. 아마 신상정 의원이 후보가 될 가능성은 거의 확실하다 봅니다. 민주당은 47%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아마 이 민주당의 후보가 될 가능성도 거의 확실하다고 봅니다. 이 두 당을 합치면 51.7%입니다. 제가 볼 때 이 두 당은요, 이번 대선에서 정의당의 4.5%가 필요가 없이 그냥 압승을 할 수 있다면 연대를 하지 않을 거고, 또 막판에 혹시라도 좁혀진다면 보수와 진보 후보의 격차가, 그때는 이 두 사람이 합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나머지 정당들을 보겠습니다. 여기가 50%라고 해서 좌우의 중간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당이 합쳐서 51.7%로 중간보다는 좀 더 많이 가가 있죠. 국민의당이 안철수 11.8입니다. 후보는 안철수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이 지금 두 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사드 배치라든지 각종 안보 사안에 있어서 개성공단이라든지 박지원, 정동영, 손학규는 천정배는 이쪽으로 가자.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이 대북 문제, 안보 문제 때문에 국민의당의 좌파들은 문재인과 합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안철수 의원은 현재 우클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지지율이 10%대로 조금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시아이 보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지금 얼마인지 정확하게 책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자, 바른정당에서는 유승민, 지금 바른정당이 유승민이 아마 후보가 되겠죠. 이대로 가면 지지율이 지금 7% 오고 있습니다. 바른정당 지지율이요. 자유한국당에서는 황교안, 홍준표 둘 중에 한 사람이 후보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이 13.1%입니다. 이 두 당을 합치면 20.1%입니다. 나중에 국민의당까지 합친다면 31.9%가 됩니다. 즉 유승민, 황교안, 홍준표, 안철수까지를 합쳐야 31.9%입니다. 그러면 샤이 보수와 무응답은 얼마냐? 1 플러스 2를 합치면 16.4%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대선이 51대 49라는 우리 전통적인 구도에 가려고 하면 국민의당 안철수부터 시작해서 샤이 보수,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무응답까지 다 합쳤을 때 48.3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정의당과 민주당을 합친 51.7대, 그 다음에 국민의당부터 샤이 보수 무응답, 자, 바른정당, 한국당까지 합쳐야 48.3.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전통적으로 이야기하는 51대 49가 됩니다. 이렇게 된데도 지금 이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까지를 합친다라는 게 쉬운 일이냐? 솔직히 말하면 샤이 보수와 무응답이 16.4인데 이 중에서는 절반 이상은 샤이 보수라고 봅니다. 한 10%는요. 그러면 무응답 중에는 중도거나 기존의 보수에 대해서 마땅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다 보수의 표를 찍을 수 있다는 사람이라고는 보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당에 또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을 지금 후보로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50%가 넘게 나오는데 확률이. 그런데 이 당의 지지율 11.8%인데 이 당의 지금 기반은 호남입니다. 사실상 호남 기반 정당이죠. 그래서 이 당이 사드나 개성공단 같은 안보 이슈에 대해서는 또 북한에 대한 햇볕 정책 같은 부분은 무조건 왼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맞죠. 정의당이나요. 그러면 이 당의 지지율 중에서 과연 안철수 의원이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절반이라도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바른정당, 한국당, 국민의당, 샤이 보수, 무응답 계층까지 투표에 다 끌어내어서 자기 쪽에 찍게 만들 그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끈끈이 붙이는 접착제가 뭐냐?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보 동맹과 경제 개혁을 갖다가 기치로 내어걸고 합쳐야 되고 그 접착제로서 제가 개헌 또 더 나아가서 연정 임기 단축 3년을 이야기를 해서 2020년 4월에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같이 치러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 저보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황장수가 이 권력을 나눠 먹는데 눈이 멀은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먹잇감을 던져주는 데까지 갔구나. 지 스스로가 그렇게 개헌에 반대해놓고 이제 개헌에 앞장을 서느냐라는 비판을 합니다. 저 그 비판 감수하겠습니다. 그 비판을 감수할 만큼 제가 더 큰 가치를 두는 것은 안보 불안 세력에게 나라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가치인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안보 동맹을 주장했는가 하면 아까 말한 안보 동맹을 하기 위한 연정, 개헌, 임기 단축을 말하지 않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굉장히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냉정히요. 모든 조사를 분석해봐도 민주당과 정의당을 합친 지지율이 50%를 거의 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민의당이 보수 쪽에 가세를 한다 하더라도 무응답과 샤이 보수까지 딸딸 끌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합쳐야 겨우 51대 49가 될까 말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선은 사실상으로 쉽지 않은 기적이 좀 있어야 가능한 대선이라는 것은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지금 언론사에서 또 지금 여론주도청에서 정권이 교체되는구나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실감을 하고 있고 공무원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기회주의적으로 가고 있고 검찰도 알고 있을 겁니다. 국정원도 대충은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번 해보겠다고 한다면 아까 말한 이 오른쪽을 전부 접착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동인이 필요하고 그 동인은 개헌과 결국 연정 그리고 임기 단축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원칙 없이 집권하기 위해서 붙어먹는 부분이라면 저부터도 반대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 동맹을 기치로 해서 경제 개혁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기치로 걸고 이제는 대통령제가 한계에 다다랐던 부분을 인정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안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겠다라고 가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당 일부가 이탈을 해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더라도 도리가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비슷한 표끼리 쌓였으니까 일부가 가더라도 그것이 과연 산술적으로 과반쯤이 간다라고 될 수 있겠느냐?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기반이 호남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중복된 지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이나 정의당과요. 자, 그 속에서 기존에 있는 이런 인물들 외에도 새로운 인물들이 추가되어서 한마디로 좀 더 외연 중도 확장성이 있는 그런 부분을 내어 걸고 이 오른쪽 이하가 똘똘 뭉쳐야 이번 대선은 해볼만 하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이 지나치게 한마디로 오른쪽으로 가면서 시류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건요.
대선을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선을 적당히 포기하면서 대선 이후에 당권을 잡고자 하는 행태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비판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박 대통령을 구하자 살리자부터 시작을 해서 거부적인 성격을 띠는 부분들이 과연 이번 대선에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지자라고 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사람을 가장 비판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후보가 되어서 앞세워서 51대 49로 이긴다? 꿈도 꾸지 말기를 바랍니다. 철저한 자기 반성과 개혁, 외연 확장성이 있는 후보를 내어걸고 안보 동맹으로서 던져줄 건 던져줘야 겨우 이길 수 있다는 것은 현실을 좀 자각하기를 바랍니다. 미쳤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